짧게 말씀드리면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8천억 자산가가 된 스토리입니다. 중독자였던 그가 지금 소유한 부동산이 4,500채가 넘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전 영상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열정을 솟구치게 만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저자의 인생 이야기만 봐도 매우 독특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이고 백만장자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집착의 법칙입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부키 출판사에서 23년 8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만났기 때문이죠. 책을 보면서 저자가 가진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책을 잡았는데 새벽까지 다 읽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자인 그랜트 카돈의 열정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마치 열정적인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열정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알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를 신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용 한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신청해주신 것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소개해드릴 그랜트 카돈이 이걸 봤다면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잠을 못 자니 힘이 들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일반 영상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만 잠시 품절로 하는 겁니다. 책은 행동을 유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인생 이야기만 들어도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저자의 인생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8천억 자산가가 된 스토리입니다. 자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포브스에서 발표한 2017 올해의 마케팅 인플루언서 25인 중 1위, 리치토피아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인 중 7위,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분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탑 5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마약 중독자에서 이런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집이 부유해서요? 집이 부유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번에 가세가 기울었고 본인 말고도 형제가 넷이나 더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저자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선 남아있는 유산을 쪼개고 쪼개서 살아야 했다.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부자가 될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나 16세가 되자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19세에는 구할 수 있는 약물은 뭐든 사용했다. 23살에는 마약 때문에 표준 체중보다 9kg가 덜 나갔고 얼굴은 항상 잿빛이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쓰러지며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75바늘이라 꿰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5살이 되기까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마약을 했다. 마약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29일이 지난 후 돈이 없어 퇴소했다. 그때 나를 담당한 상담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성공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독 성향이 있어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죠. 당신에겐 당신의 병이나 인생에 대한 권한도 통제권도 없습니다. 당신이 마약에 다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2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당신 인생의 최대 성공일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춰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돈이나 명성, 성공 같은 거창한 생각은 전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구독자님들이 생각해도 이 상담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치료센터 상담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저 말에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말한 중독 성향을 본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 역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하죠.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일했던 자동차 세일즈로 일단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일부터 중독되어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자기계발과 세일즈 트레이닝 오디오를 듣고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다. 이런 저자의 열정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전해져 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의지가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약해지니까요. 그렇게 한 달 지날수록 전달의 나보다 더 나아졌고 영업 실적을 더 많이 올렸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저자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서 차를 파는 것이 아닌 본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라는 고객의 말에 저자는 거기서 사면 나를 사지는 못하시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객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객과 고객의 가족을 VIP로 대접하고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저자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었고 번 돈을 다 저축했다.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내 스타일과 나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있었다. 성공은 내게 새로운 마약이 되었다. 저자는 마약에 중독됐던 본인의 중독 성향을 성공에 중독되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고자 결심했던 겁니다. 본인의 성공의 비결을 그래서 집착이라고 했고 책 제목도 집착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집착 성향과 더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시작하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약을 끊고 핑계대기를 그만두고 성공을 향한 집착과 꿈을 더는 억누르지 않으니 내 모든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나는 집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통의 삶과 평범한 결과, 적당한 돈, 온갖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통 수준을 지키는 것 말고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저자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책 전반의 인생 스토리와 본인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들이 에너지를 뿜고 있었습니다. 위의 스토리에서 저는 3가지 중요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심을 한 사건, 두 번째는 자기계발과 세일즈 트레이닝을 한 행동, 세 번째는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한 것. 첫 번째 결심은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결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하면 영혼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도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자는 중독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 매일 목표를 적고 있습니다. 잠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밤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마다 목표를 적는다. 내가 적는 목표는 할 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성공이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시제로 적는다. 미래 시제나 소망으로 적지 않고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적는다. 정신은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많이 들은 내용 아니십니까? 매일 씀으로써 계속 상기시켜 무의식에 넣는 것. 이미 달성했다는 과거형으로 적는 것 말이죠. 예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계발 관련 유튜브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바로 전 영상에서 배운 것까지 나는과 감사를 활용해보면 결국 부의 확신의 저자인 밥 프록터가 말한 확언이 됩니다. 나는 100만 달러를 벌어 감사하다. 저자인 그랜트 카돈도 이걸 활용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100만 장자가 된 저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행동이죠. 저자는 본인이 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진 카드를 점검해 보는 거죠. 저자는 당시 가진 것이 자동차 세일즈밖에 없었고 이 세일즈에서 일단 미친 듯이 해보자고 결심하여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출근을 1시간 먼저 하고 퇴근은 밤 10시에 하면서
출퇴근길에는 자기계발과 세일즈 트레이닝 오디오를 700시간이나 들으면서 말이죠. 자동차 세일즈를 관두고 부동산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부동산을 조사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직장이 싫고 급여도 적다고 생각하면서 이직은 잘 안 된다면 그랜트 카돈처럼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결심이 섰고 본인을 점검해봤고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최선을 다했을 때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현재 부동산업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4,500채가 넘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그가 지금 소유한 부동산이 4,500채가 넘어요. 끝으로 세 번째인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할 것은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에서 필수적으로 말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거나 비난하거나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럼 누구나 성공하게? 그렇게 하면 매주 1000명이 로또 1등이겠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죠. 저자는 본인이 결심을 한 것을 행동하기에 시간도 촉박한데 믿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 강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동기부여 강의를 들으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고 있거나 믿기 시작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저자의 마인드가 표현된 부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내가 사귀었던 한 여성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당신은 늘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겠어? 저는 뒷골이 띵했어요. 저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안 잡겠어라니요. 생각해보니 너무 맞는 말인 겁니다. 굳이 왜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또 저자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게시물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 직원이 말하자. CNN은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어. CNN에 실증나면 폭스나 다른 채널로 돌리지. 거기서도 오싹한 정보들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와. 그럼 넷플릭스를 틀어. 거기에는 대부분 쓰레기급인 콘텐츠가 100만 년 볼 분량이 있어. 나는 내게 훌륭한 콘텐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15초마다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저자는 직원들에게 10분마다 트윗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본인보다 순위가 앞에 있는 동기부여 강사들보다 본인이 더욱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쟁자들이 그를 비난하곤 하는데 저자는 경쟁자의 비난은 최고 좋은 마케팅 도구라며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자를 비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준다는 거죠. 결국 저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 올해의 마케팅 인플루언서 25인 중 1위, 리치토피아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인 중 7위, 미국 상공회의서 비즈니스 분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탑 5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자에게도 성공 가도로 가던 중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려 했는데 모두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포기하고 싶었고 그걸 무려 2년이나 끌어왔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만 당하는 영업전화를 하려고 하니 끔찍하게 싫었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정말로 다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세일즈를 다시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 처음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봉도 높은 편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사장이 다시 부르더니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권하더군요. 고민해보겠다 했습니다.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 어떻게든 내가 진 빚은 갚아나갈 수 있었죠. 집에 와서 정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냥 해고하십시오 라고요.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긴 했죠. 그 뒤로 정말 막막해서 저자처럼 다른 사람 밑에서 세일즈를 다시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저자는 디즈니, 오프라, 포드 등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때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의 번호판에 솔트레이크 시티를 봤다고 합니다. 그는 무작정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조금이라도 벌었던 돈보다 2주 만에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제가 컨설팅해준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휴업시켜놨던 개인 사업자들을 살리면서 첫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실업급여 대신 제 사업소득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월트 디즈니 100주년 기념 전시관을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도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가 302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TV 출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고 레이디 가가는 첫 레코드사와 계약 후 한 달 만에 잘렸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 세운 자동차 회사 두 곳은 망했었습니다. 저자 또한 한 번의 결심으로 모두 잘 됐던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다가도 시련은 옵니다. 그걸 끈기 있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이 중요함을 말하게 됩니다. 저자 또한 길을 잃을 때면 목표를 다시 적는다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생각을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점검하죠. 책을 보시면 점검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이키가이와 유사하면서 저자만의 독특한 색깔이 담겨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점검 후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랜트 카돈의 성공 스토리의 전반에 깔려있는 그의 마인드이자 철학입니다. 어떠셨나요? 저처럼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집착의 법칙은 단순히 성공에 대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콘텐츠를 쓰기 위해 다시 읽으면서 메모를 보는데도 전 열정을 고스란히 받은 느낌이라 힘이 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처럼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댓글에 너무 힘이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나폴레온 힐의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입니다. 저는 나폴레온 힐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제목부터 확신이 있기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퓨처 셀프,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구매해 놓았습니다. 이도 곧 읽고 올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